네, 안녕하세요. 아이투자 리서치 랩입니다. 자, 오늘부터 1일 이번 기업부터는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호실적을 난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실적 브리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의 기업을 이번엔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기업으로 영원무역이라는 회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영원무역도 주요 스펙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회사는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이고, 회사 설명을 보면 노스페이스나 나이키 같은 유명 브랜드들, 해외 유명 브랜드들을 아웃도어 의류, 옷을 OEM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OEM은 쉽게 말씀드리면 생산 전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노스페이스나 나이키에서 이 회사에 옷을 만들어 줄 거를 이제 의뢰를 하고, 그럼 영업무역이 옷을 만들어서 상표만 노스페이스나 나이키를 붙여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무역은 옷을 만드는 전문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19일 종가가 3650원이고 시가총액은 1조 3500억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꽤 큰 편이고 전체 상장사 중에서는 172위, 그래서 중대형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상장을 2009년 7월에 했는데 이거는 이 회사가 분할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 회사였다가 홀딩스, 그러니까 지주회사 분할을 이때 했고요. 실질적인 상장은 1988년 11월에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기업이고 설립은 1974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회사가 50주년을 맞는 그런 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있는 투자 지표는 아직은 이제 2분기 실적까지만 반영된 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3분기 실적을 반영한 투자 지표도 같이 넣어놨는데요.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2분기 실적만 반영한 지표로 한번 이 회사의 상황을 살펴보면 퍼가 9.8배, PBR이 0.73배, ROE가 7.4%입니다. 그래서 지표만 봤을 때는 PER은 중간 정도 되고 PBR과 ROE는 그런 낮은 그런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좀 싼 회사, 싸게 거래되는 기업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5년 평균과 비교해보면 5년 PER이 12.1배, 5년 PBR이 1.07배, 그리고 ROE가 9%입니다. 그래서 5년 평균보다 PER도 내려가고 PBR도 떨어지고 일단 ROE가 떨어졌죠. 그래서 일단은 ROE가 떨어졌다는 걸 봤을 때는 5년 평균보다는 이익을 좀 적게 냈겠구나 이런 추측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PBR과 PER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사의 주가도 5년 평균에 비해서,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에 중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겠구나 이런 점들을 이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ROE를 분석해보면 순이익률이 6.1% 정도고요. 그리고 회전율이 0.66배, 레버리지가 1.85배, 즉 부채 비율이 85%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ROE가 기본적으로 낮은 편인데 일단 마진이 높지 않고요. 0.6% 정도 되는 마진이 높지 않고 그 다음에 회전율도 높은 편이 아닙니다. 낮은 편이고 그 자산 대비 매출이 적다는 얘기죠. 대신에 레버리지가 좀 있어서 이 레버리지를 좀 쓰는 덕분에 이제 ROE를 좀 그나마 7%대의 ROE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EPS는 3,177원, 그리고 배당은 4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400원 했기 때문에 현재 주가랑 비교해서 배당 수익률이 한 1.3% 정도 되고 배당 성향은 한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과 수익률이 모두 낮은 기업인데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제 이 회사가 최근에 배당을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에 배당을 200원에서 작년에 400원까지 매년 50원씩 4년 연속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뒤에 나오겠지만 올해도 상황이 아주 나쁘지 않고 배당 성향이 낮은 편이라서 올해도 50원 정도의 배당 증가는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뒤에다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서 3분기 실적을 반영하면 이 회사의 PER이 9.8배가 아니고 8.4배로 이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3분기에 이익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PER이 그만큼 하락하는 거죠. 그리고 PBR은 0.7배가 되고 ROE는 8.3%. 그러니까 ROE가 2분기 때보다는 5년 평균치에 가깝게 좀 회복이 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3분기에 상당히 이익을 성장시켜서 지표들을 많이 개선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가를 보면 이 회사는 2015년, 14년 이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주가로는. 그래서 이때 2015년 8월에 72,000원, 72,200원이 이제 이 회사의 일종의 고점이었고요. 그때가 정점이었고 그때부터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거의 5년째 내리막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반등한 구간도 있지만 대체로 하락해서 지금은 주가가 3만원까지 거의 고점, 정점 대비해서는 반토막 이상 났었죠. 그러니까 이 회사에 장기로 투자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2010년에 투자해서 한번 7만원까지 주가가 쭉 올랐다가 이후 계속 내리막이 되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가는 2010년대 초반과 거의 흡사한 수준입니다. 여기까지 주가가 이제 이렇게 산을 하나 만들고 내려온 상황이고요. 주가가 떨어졌던 이 하락기는 결국 순이익과 역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가 하락기의 순이익이 계속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순이익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면서 늘질 않아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정체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쭉 빠진 상태가 되고요. 이때가 이제 올해 2분기 이익인데 갑자기 이익이 많이 감소합니다. 이거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코로나 영향이 있습니다.
공장을 주로 해외에 갖고 있는데 방글라데시 이런 데 갖고 있는데 이때 이 공장들이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생산이 안 되면서 이 회사의 이제 실적이 줄면서 순이익이 감소했던 그런 영향이 있고요. 근데 이 2분기를 제외하면 이 회사가 2019년부터 순이익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2014년, 15년, 뭐 16년, 17년 계속 이제 순이익이 정체 내지는 좀 하락하다가 2019년부터 순이익이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2분기를 제외한다면. 대신에 주가는 아직도 여전히 회복을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2분기 상황이 일시적이라고 본다면 이후에도 이 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면 이 회사는 이익 증가 주가 미반영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3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18% 증가, 영업이익 55% 증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고 이 컨센서스와 비교를 하면은 매출은 33% 증가, 영업이익은 95%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컨센 비의 증가율이 이 실적 성장률보다 훨씬 높죠, 컨센이.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3분기에도 이 매출과 이익이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늘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회사가 예상을 뒤엎고 감소 전망을 뒤엎고 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가능했나를 봤더니 이 회사가 사업부가 두 개 있는데 OEM 사업부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브랜드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 사업부가 뭐냐면 이 회사가 2015년에 스캇이라는 유명한 프리미엄 자전거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적이 이제 지분 50.01%를 갖고 있는데 연결로 잡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브랜드 사업부에 대부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사업부에서 스캇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9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스캇이라는 이 브랜드가 3분기에 상당한 성장을 보여줍니다. 매출도 43%가 늘고 그 다음에 이익단에서도 여기 나오진 않지만 이익단에서도 상당히 성장합니다. 이 부분 덕분에 회사가 3분기에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순이익도 47% 증가하기 때문에 영업에서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비중이 거의 100%에 달하는 기업이라서 환율이 상승하면은 영업에 손익이 발생하는데 3분기에 이 환율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서 영업의 손익이 한 100억 정도 환율 관련해서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요인은 환율 자체가 떨어졌지만 이 환율의 증감률이 작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 그때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작년과 비교하는 이 수치에서는 영업 손익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만 보면은 OEM 부분이 14% 정도 마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이 자전거 이쪽이 한 8% 정도 납니다. 이 정도의 마진을 갖고 있고 이 연결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이제 해외에 수많은 자회사들이 있고 생산하는 곳과 판매하는 곳이 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법인에서 판매법인으로 넘기고 이럴 때 이걸 실제로 회계 처리할 때 매출로 잡히고 근데 또 판매법인이 또 소비자들한테 팔 때 또 매출로 잡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결하면서 조정해 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연결 조정 같은 부분은 대부분 다 이 OEM 매출에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를 좀 소개해 보면 일단 이 회사는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의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용품, 가방 같은 거, 그리고 신발 이런 것들을 OEM 한다. 이런 옷들이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인데 여기 보시면 이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나오는데 전부 외국분들입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생산 공장이 전부 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 생산 공장을 살펴보면 어디에 있냐면 뭐 칭다오 중국, 그다음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대부분의 공장이 방글라데시에 있습니다. 다카, 치타고 여기 다 방글라데시고요. 그 외 우즈베키스탄에도 공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엘살바도르라는 남미 국가에도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공장이 3개에 퍼져 있고요. 이 퍼져 있는 것들이 전부 인건비가 저렴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만드는 사업은 그만큼 그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저렴한 곳으로 공장을 찾아서 일찌감치 이전을 한 상태고요. 서울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헤드오피스 본사만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세계 각지에 사무소들이 있습니다. 이건 판매나 이런 것들 담당하는 게 있죠. 뭐 베트남, 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리고 스위스 베른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세계 각지에 말하자면 사무소들을 두어서 이제 판매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상당히 글로벌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산도 해외에서 하고 판매도 해외에서 하고 국내에는 이걸 관할하는 본사만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고객사들도 뭐 노스페이스나 나이키처럼 해외 유명 브랜드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드는 게 전문이니까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날짜까지, 그러니까 마감일까지 옷을 싸게 잘 만드는 거 이런 게 이제 이 회사의 경쟁력이 되겠고요. 이 사업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여기 노하우를 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스캇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스캇이라는 이제 자전거 브랜드는 이분은 50.01%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 비중으로 잡혔고 이 스캇이라는 이 자전거 회사의 매출의 70%도 유럽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많이 팔리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OEM 매출 이 OEM 고객사들이 어디서 이제 판매가 되냐면 역시 유럽이 46%, 미국이 41%예요.
주로 많은 매출이 다 유럽이나 미국, 북미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코로나나 이런 게 터지면 지역적인 이슈가 터지면 이쪽의 상황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죠. OEM 매출 같은 경우는 80%가 의류입니다. 그래서 옷이 거의 다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나머지가 이제 신발이나 뭐 가방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에서 주로 생산을 한다. 그리고 대부분 100% 수출로 잡히기 때문에 환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회사의 매출이라든가 영업의 손익이 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장기 실적을 보면 이 회사의 고민은 결국은 이익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매출은 성장을 그래도 시켰습니다. 2012년부터 쭉 보면 매출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이때 15년, 16년에 매출이 많이 늘어난 거는 이 스캇을 인수했기 때문에 연결로 잡히는 이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늘어난 거고요. 그 이후에도 매출 좀 성장을 시켰어요. 대신에 이익이 늘지 않았던 게 이 회사의 큰 고민이었는데 2019년부터는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올해 코로나가 있어서 좀 꼬이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장기 실적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영업이익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평균 한 1,800억에서 계속 머뭅니다. 계속 정체가 돼요. 그러다가 2019년에 갑자기 2,300억, 2,4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을 찍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회사의 그래프를 좀 보면 판관 비율이 2015년 들어서 급격히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다 스캇 인수의 영향입니다. 스캇이란 자전거 프리미엄 회사는 이 영업무역이 하던 사업에 비해서 이 판매 관리비를 훨씬 많이 씁니다. 판매 직원들의 급여라든가 광고비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많이 쓰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마진은 이 스캇이란 자회사보다는 OEM 사업부가 더 마진이 높고요. 앞에서 14%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스캇은 한 8% 정도 되고 그리고 2분기의 부진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방글라데시라는 이 공장이 셧다운이 올해 4월에서 5월에 됐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2분기에 실적이 좀 꺾였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3분기에는 이 부분이 많이 회복이 된 거죠. 예상을 뒤엎고 회복이 돼서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거고요. 자, 안전성을 점검해보면 기본적으로 안전한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순연금을 가진 기업이에요. 순연금을 가진 기업이 상당히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부채 비율, 뭐 차입금 비율은 다 중요하지만 이 순연금이 뭐냐면 차입금보다 현금이 더 많은 거죠.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제 현재 현금으로 차입금 다 갚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맘만 먹으면. 그러니까 이 순연금을 가진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안전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순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재무제표에는 없기 때문에 이걸 좀 계산을 해보셔야 되겠죠. 차입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계산을 해보셔야 되고 현금도 이제 좀 항목들 좀 공부하셔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신 분들이면 이거 두 개만 비교해도 금방 아 회사가 안전하구나 알 수 있겠고요. 이 밑에 있는 그래프는 2분기까지 나온 그래프인데 차입금이 이때는 거의 7천억 넘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2분기에 상당히 차입금이 많았어요. 근데 3분기에 올해 3분기에만 차입금은 거의 3천억을 갚습니다. 이 3천억이 어디서 났냐면 회사가 영업으로 벌어온 현금으로 가지고 차입금은 상환을 많이 해요. 덕분에 2분기까지만 해도 이 회사가 순현금을 가진 기업이 아니었는데 3분기에는 갑자기 현금을 거의 2천억 정도의 순현금을 가진 기업으로 바뀝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 자산을 보면은 이 초록색의 투자 자산 쪽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게 급격하게 2017년에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다시 감소하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거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상장 주식을. 뭘 갖고 있냐면 일본에 상장된 골드윈이라는 회사의 지분 8.6%를 갖고 있어요. 2012년에 한 260억에 취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평가액이 3,800억입니다. 거의 뭐 10년도 안 된 사이 15배 가까이 늘었죠. 이 골드윈이 어디냐면 노스페이스의 아시아 판권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주요 고객사가 노스페이스다 보니까 이 노스페이스와 관계된 회사의 지분에 또 투자를 한 거죠. 뒤에 나오겠지만 스캇이라는 기업도 이런 식으로 원래 고객사였는데 거기 지분 투자해서 지금은 자회사까지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상당히 이 골드윈도 그렇고 스캇도 그렇고 투자를 잘하는 회사예요. 이 투자의 두 개가 다 성공적이었습니다. 골드윈의 주가가 이 시기에 많이 오르면서 회사의 투자 자산이 많이 상승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현재 평가액이 3,800억까지 갖고 한때는 뭐 5천억이 넘었던 이런 상황이고 그 외에 갖고 있는 게 좀 부동산이 일부 있는데 이 부동산은 우리나라의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사업장 일부를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주목할 포인트는 역시 이제 OEM 사업의 성장이죠. OEM 사업이 이제 2019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둘 다 20% 가까이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고 과거랑 비교해 보면 상당히 특이한 그러니까 이례적인 일인 거죠. 2014년, 15년, 16, 17, 18 계속 일자였는데 갑자기 2019년에 성장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사가 오랫동안의 정체기를 벗어나서 다시 성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하고요. 올해 3분기에도 영업이익률은 14% 정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부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자체는 유지하는 노하우가 있는 기업입니다. 이익률이 계속 회복이 되고 있고 이 영업이익률 실제로 이 과거 OEM 사업부를 보시면 거의 15에서 14%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도 유지, 영업이익률도 유지.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유지가 됐든 다시 말하면 정체됐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근로자들이 전부 해외인들이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다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다 방글라데시나 이런 해외 국가에 여러 국가에 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국가들이 인건비가 올라가는 이런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인 인건비가 매우 낮은 국가인데 이쪽도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인건비를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9월에 방글라데시의 최저임금이 51%가 인상되기도 했고요. 근데 아직도 워낙에 낮죠.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말도 안 되는 정도의 금액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어쨌든 이게 옛날 중국에서 그랬고 지금 또 베트남으로 갔고 방글라데시 이런 식으로 이제 인건비를 싼 곳으로 지금 이런 산업들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상승은 필연적인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무 관리 부담이 있겠죠. 여기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회사가 잘 관리해야 되는 여기 뭐 치안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뭐 노동쟁의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회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해외 여러 국가의 사업소가 있다 보니까 이제 지역적인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프리미엄 자회사 이 부분입니다. 자전거 자회사 스캇 이 부분의 호조인데요. 처음에 의류 사업 파트너로 인연을 맺었다가 이 회사 영업무역의 한 20% 정도 지분을 처음으로 사요. 2014년 7월에 처음 삽니다.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뉴스를 찾아보면 스캇에 이제 한국 법인이 사업을 철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 스캇 쪽에서는 한국에 이제 매출을 잃을 수 없으니까 그때 파트너였던 영업무역이 접근을 해서 이제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뉴스에 잘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지분 30.01%를 추가 취득합니다. 얼마를 취득하냐면 1,085억에 취득을 해요. 공시를 보면. 이거를 이제 환산해 보면 그 당시에 스캇코리아의 시가총액을 3,615억 원으로 본 거죠. 이 30%가 1,000억이라는 얘기는 환산해 보면 그 2014년에 스캇의 순이익이 한 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익과 비교해 보면 17.7배의 회사가 인수를 한 셈입니다. 스캇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2015년에 17.7배 인수하고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올해 3분기까지 9개월치 누적 스캇의 순이익만 500억이에요. 그러니까 9개월만 했을 때. 그러니까 연간으로 하면 이거보다 더 높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3,600억에 회사를 샀는데 지금 5년 만에 순이익이 500억이 됐으니까 지금 7배 정도밖에 안 되죠. 환산하면. 지금 스캇의 지분 가치가 여기다 7배 하면 거의 한 9천억 정도 됩니다. 8천억에서 9천억. 단순 계산하면.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만큼 5년 만에 스캇의 기업 가치를 거의 3배 가까이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골드인 투자도 그렇고 이 스캇 투자도 그렇고 영업무역은 투자를 상당히 그러니까 고객사들을 대부분 다 인수를 한 케이스거든요. 고객사들 중에서 괜찮은 회사들 지분을 인수하고 이런 케이스인데 상당히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본업과 다른 부분이죠. 스캇은 이제 고급 자전거로 유명한 회사고 이 자전거 가격을 찾아보면은 뭐 160만 원, 뭐 270만 원, 뭐 105만 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저가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매니아들이 있는 이 정도의 고가의 자전거를 살 수 있는 그만큼 이제 성능이 뛰어나고 기능이 뛰어나서 이 국내 마니아들이 있고 대신에 이 스캇도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제품 이런 게 다 밀리고 실제로 3분기에는 그래서 마케팅이 다 취소가 되면서 대신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자전거 수요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 유럽에서 상당히 수요가 늘면서 매출은 성장하고 마케팅 비용을 줄면서 3분기에 어닝 서프레이가 났는데요. 이 4분기가 되면은 예정됐던 이제 프로모션이 다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4분기에는 3분기만큼의 이익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4분기에 신제품 출시가 되고 원래 이제 회사가 하는 대로 이제 판관비를 다시 쓰면서 성장을 다시 꼭 꾀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 PBR만 보면은 매력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최근 10년 내 최저 수준의 PBR입니다. 그러니까 PBR이 원래 이 회사가 막 두세 배를 호가하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배 이상의 거래가 됐던 상당한 인기주였어요. 이 당시만 해도. 이때 나온 얘기가 이제 노스페이스 얘기가 막 나오면서 등골 브레이크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 노스페이스가 우리나라에서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되게 비싼 값에 팔려 나갔고 그러면서 이걸 노스페이스가 누가 만드냐 찾아보니까 영업무역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회사가 노스페이스 만드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 그래서 영업무역이 이때만 해도 상당히 잘 나가는 기업이었고 실제로 이때 ROE가 뭐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OEM 사업부만 하던 시절인데 이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았고 2014년 15년에도 ROE가 13% 14%를 유지했던 기업이거든요. 이러다가 차츰차츰 이제 ROE가 하락하면서 PBR도 계속 떨어지고 지금은 1배 미만, 2019년부터 1배 미만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ROE가 이제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한 7%까지 떨어졌는데 7%의 ROE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7, 8%는. 올해는 이익 성장을 했고 그 3분기에 이제 이익 반등을 했고 아직 3분기 누적으로는 성장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최근에는 배당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영업무역의 ROE가 앞으로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이런 걸 기대하게 만든 요인입니다. 실제로 지금 8%요 정도 와 있고요. 더 올라간다면 이제 10%까지 회복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0.7배인 PBR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마련이 됩니다. 이 회사의 주요 투자자는 누가 있냐면 국민연금이 13%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도 지분을 좀 확대를 했고요. 르메스라는 영국계 회사가 이제 투자사가 5.3%를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밸류에이션 해보면
우선은 올해 예상된 영업이익이 2,400억 정도 돼요. 증권사들 예상치가 2,400억 정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골드인 지분이 3,800억 정도 현재 시가총액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현금 한 2,000억 정도 되고 부동산 한 1,800억 정도 되고 투자 부동산이 합치면 4,000억이에요. 그래서 이 주식하고 현금, 부동산 다 합치면 한 7,800억 정도. 이게 자산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7,800억의 자산가치를 갖고 있고 영업이익은 2,400억을 1년에 벌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아주 썩 좋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었어요. 근데 시가총액은 1조 3천억인. 그 계산해보면 만약에 이 자산가치를 다 인정받으면 여기서 차액이 한 6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 7,800억을 다 인정을 받으면 그럼 6천억 정도 남는 시가총액에 영업이익은 2,400억이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면 상당히 회사가 싸 보이는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은 이 가치를 전부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 자산가치를 전부 인정하지 않더라도 2,400억과 1조 3,500억을 비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 영업이익의 한 5배에서 6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비싸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이 회사가 왜 이렇게 그럼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ROE가 5년째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이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한 나머지 이 회사에 대해서 원래는 프리미엄을 항상 받던 기업에서 지금은 할인된 기업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 ROE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이 회사가 이익도 이제 다시 증가시킬 수 있고 스카시라든가 이런 것들 잘 하고 그다음 OEM 사업부도 다시 북미나 유럽의 상황이 회복돼서 다시 이제 주문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은 이 회사의 시총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데 동의하시는 분들이면 회사의 지금 상황은 좀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런 리스크들, 해외에 공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특히 이런 부분들, 코로나 같은 게 상당 터지면 해외에 공장이 있는 경우는 훨씬 더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의 시가총액도 그렇게 싸다고 볼 수 없는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 회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기업,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브리핑 두 번째 기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